안녕하세요, 크로나입니다. 최근 온라인 수업이나 화상회의를 자주 접하게 되면서 방송 환경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쌓이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부터 직장인까지 누구나 쉽게 1인 방송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빠르고 쉽게 방송을 시작할 수 있고, 단지 그 플랫폼이 줌이나 스카이프냐 스트리밍 플랫폼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요. 그렇게 방송을 시작하고 애정을 갖다 보면 송출되는 영상의 품질이나 또는 방송 환경에 관해 관심이 생기게 되는데, 시청자들이 계속해서 보고 듣게 되는 방송의 품질을 고려해 본다면 영상과 음성 등 모든 것들을 하나의 PC나 모바일로만 관리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럴 때 사용해 봄직한 게 바로 캡처보드입니다. 캡처 카드로도 불리는 이 장치는 다른 장치를 통해 입력된 영상과 음성 신호를 실시간으로 해석해 캡처보드가 연결된 PC로 빠르게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수신 장치인데요. 이전에는 주로 TV 수신카드라는 이름으로 만나볼 수 있었다가 인터넷 방송이 생활화된 지금은 호환성이 높은 HDMI를 기반으로 제작되면서 TV뿐만 아니라 PC와 콘솔 게임기 등 다양한 장치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캡처 카드는 내장형과 외장형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 오늘은 내장형인 스카이 디지털의 슈퍼캐스트 X 라이브 4K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4K 모델은 기존의 4K 모델과는 다르게 패스스루를 지원합니다. 최대 4K UHD 해상도의 60프레임 입력과 출력을 지원하며 FHD는 240, QHD는 144프레임을 지원해 고주사율의 게이밍 모니터로 출력해 사용할 수 있어 게이밍 PC의 강력한 성능 그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게임 특화 모델입니다. 또 HDR을 지원하기 때문에 캡처보드를 한번 거침에도 불구하고 모니터에서 표현할 수 있는 사실적인 밝기 표현 그대로 게임을 즐길 수 있죠. 크기는 가로 길이가 약 152mm, 세로는 102mm로 제작되었으며 두께는 PCIe 슬롯 한 칸 정도인 18mm인데요. PC 내부에 장착하는 내장형 제품이다 보니 연결을 위해 PCIe 4배속 이상의 슬롯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PC의 메인보드에서는 주로 그래픽카드가 장착되는 16배속 슬롯에 장착하게 되는데, 해당 슬롯은 보드에 따라 제공되는 개수가 다르고, 특히 장착되는 그래픽카드 쿨러의 두께와 메인보드의 조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매트한 블랙 색상이 사용된 플라스틱 하우징은 원활한 발열 해소를 위해 에어홀이 상단부와 측면에 뚫려 있습니다. 우측에 심볼을 인쇄해 디자인을 더했으며, 아쉽게도 RGB LED가 점등되거나 하지는 않고 단순히 작동 확인을 위한 푸른색의 LED가 점등됩니다. 사용을 위해서는 우선 캡처보드를 장착한 뒤 후면에 입력과 출력 단자의 장치들을 연결해야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특컴 방송 세팅으로 연결할 때는 송출용 PC를 기존에 사용하던 그대로 두고 캡처보드에 케이블만 왔다가 다시 가면 설정은 끝이 납니다. 게임용 PC 입장에서는 그래픽카드에서 바로 모니터로 갈 케이블이 송출용 PC의 캡처카드에 한번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모니터로 가는 셈이죠. 연결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같은 방법으로 이 게임용 PC는 노트북이나 콘솔 게임기, TV 셋탑박스 등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또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콘솔 게임기 같이 따로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어서 패스스루로 굳이 화면을 봐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웃 단자의 케이블은 제거하면 됩니다. 수신카드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패스스루 사용 시 케이블이 한번 갔다가 다시 와야 하기 때문에 주변이 케이블로 인해 너저분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거나 가리기 위해 보통은 게임컴과 송출컴을 가까운 위치에 두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또 게임용 PC의 케이블이 송출컴 캡처보드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 송출용 PC를 켜지 않고서는 게임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물론 게이밍 PC 모니터의 케이블을 그래픽카드와 직접 연결하거나 화면 복제 모드를 사용해
가상의 듀얼 모니터를 구성하고 각자 따로 화면을 관리할 수 있기도 하지만 프레임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연결을 모두 끝내고 방송용 컴퓨터를 켜게 되면 새로운 장치를 발견하는데요. 다만 드라이버 설치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스카이 디지털 공식 홈페이지 내 자료실에서 라이브 4K의 드라이버를 찾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후 재부팅을 마치면 사운드, 비디오 및 게임 컨트롤러 항목에서 제품이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무료 송출 프로그램인 OBS를 주로 사용해 왔는데요. 하단의 소스 목록에서 비디오 캡처 장치를 선택해 장치를 불러옵니다. 소스 구분을 위해 본인이 기입하고 싶은 대로 이름을 정한 뒤 확인을 눌러주는데요. 장치 탭에서 캡처 장치를 찾아 선택한 뒤 출력시킬 해상도를 기입하고 확인을 눌러 나와 OBS를 종료했다가 다시 켜면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오디오 설정이나 오버레이 등은 기존의 원컴에서 사용했던 것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대로 방송하기 버튼을 눌러 방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방송하기 전에 꼭 한 번씩은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음성인데요. 게임 PC에서 사운드 출력이 다른 채널로 설정되어 있으면 캡처 보드를 통해 수신하지 못하면서 방송용 컴퓨터에서는 해당 사운드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출력 채널이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OBS 내 오디오 믹서의 캡처 장치에서 표현되고 있는 오디오 신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슬라이드 바나 수기 입력을 통해 원하는 값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브 4K는 FHD 해상도에서 최대 240프레임, QHD에서는 144프레임, UHD에서는 60프레임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신되는 영상 역시 테어링 현상 없이 깔끔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실제로 원컴 방송과 투컴 방송 시 시스템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확실히 MVNC 인코더를 사용하면 원컴으로도 제법 쾌적하게 방송 송출이 가능하지만 투컴 방송에 비해 게임 프레임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X264 인코더는 원컴으로는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투컴 세팅을 통해 송출된 영상은 인코더 간의 품질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동일한 화면을 제공했습니다. 영상은 모두 실제로 QHD 해상도 60프레임으로 트위치에 송출되었던 영상이 사용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게임 스트리머들이 유튜브 편집을 위해 동시 녹화를 진행하는 상황을 가정해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NVNC 인코더를 활용해 원컴으로 송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NVNC를 사용해 녹화를 진행하다 보니 영상 자체가 간헐적으로 끊기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CPU를 사용해 X264에서 송출된 영상은 깔끔은 하지만 프레임이 많이 떨어져 게임을 즐기는 진행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임이 되었는데요. 반면 투컴의 상황에서는 이와 상관없이 쾌적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고, 녹화된 영상의 품질에 있어서는 MVNC 쪽이 수프를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전용 소프트웨어인 스카이 캡처 프로그램을 구동해 봤는데요. 해당 소프트웨어는 녹화 전용 소프트웨어로서 장치로 수신된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하나의 영상 파일로 녹화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바의 설정 버튼을 통해 세부 설정이 가능하며 항목별로 별도의 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드라이브 항목에서는 비디오와 오디오의 입력 설정과 색상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슈퍼캐스트 X 라이브 4K는 24비트 색상에서도 프레임 드랍 없이 60프레임을 유지합니다. 또 녹화 시 TS와 MKV를 포함해 MP4, AVI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녹화를 할 수 있어 활용도가 좋고요. 다만 HDCP가 걸려있는 컨텐츠 및 기기는 녹화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MD사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해보니 데스크탑 화면이 녹화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럴 때는 아드레날린 소프트웨어에서 HDCP 지원을 비활성화하면 정상적으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스루를 지원하는 스카이 디지털의 캡처 카드 슈퍼캐스트 X 라이브 4K를 살펴봤습니다. 기존 제품에서 패스스루 기능이 추가된 제품으로 이제는 고해상도와 고주사율의 모니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품질의 컨텐츠를 녹화하거나 방송 송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특히 HDR을 지원하는 제품이다 보니
HDR로 제작된 컨텐츠 감상과 녹화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4K를 지원하는 제품치고 엑스스플릿 라이센스까지 포함하면 가성비가 제법 괜찮은 모델이었는데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소프트웨어 디자인의 투박함과 기능 설명에 대한 도움말이 부족합니다. 송출만큼 중요한 게 또 녹화인 만큼 기능적으로 완성되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